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중요한 것 같죠?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재, 뭐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도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전공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데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산업 분야로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전 산업 분야에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 이제 사실 새로운 개념이라 아까 계속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 90년대 인터넷 나오면서 정보 홍수, 빅데이터를 안 부르고 정보 홍수, 정보 폭발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와서 정보 폭발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런 개념도 있고 외국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인터넷이란 발생한 수많은 정보는 어디에 보관됐냐? 그냥 서비스 기업이 보관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 기기, 아까 우리가 발전했다고 했죠?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니까 개인에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개인에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빅데이터 개념이라는 게. 스마트 기기의 확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게 데이터가 증가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정보가 생긴 게 아니죠. 여러분들 SNS에 공적인 거 올리지 않잖아요. 사적인 거 다 올리잖아요. 내가 뭘 먹었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감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서막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개념은 되게 많아요.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에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뭐 데이터 활용해서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 추출해서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삼성에서도 말했어요.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분석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존의 관리 분석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인데 이 기대한 대규모 데이터에 관계된 기술하고 도구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빅데이터는.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관계된 대규모 데이터와 함께 관계된 기술도 포함되고 도구도 포함된다. 도구에 뭐가 있었죠? 기억 안 나나요? 도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빅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때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지만 양적인 의미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다 포괄한 개념 자체가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 물어보면 큰 데이터입니다라고 말하면 엄청 무식해 보일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 뭐라고요? 거대한 데이터 집합입니다. 근데 그 대규모 데이터와 함께 관계된 기술 그리고 관계된 도구까지 전부 다 했을 때 빅데이터라고 부르시면 되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빅데이터라고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모두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기술 측면에서 출발했어요. 맞죠? 빅데이터에 대한 크기에 대해 말했잖아요. 가치. 그런데 이제는 고객 정보 같은 정형화된 자산뿐만 아니에요. 정형화된 거, 딱 몇 시, 몇 분 들여갖고 몇 시, 몇 분 나갔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뭐예요? 비정형, 소셜, 실시간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큰 데이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정형화 플러스 반정형화 플러스 비정형화 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는 게 빅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좀 구별해 보세요라고 하면 정형화 데이터 있으면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요. 반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형화된 데이터는 쉽습니다. 일정한 규칙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정형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거 다 정형화된 데이터. 반정형화 데이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워드나 한글 이런 걸로 데이터 만든 거 있죠. 그게 반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 작성된 데이터가 반정형화 된 데이터죠. 그래서 인쇄 매체의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나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로 서술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반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마지막으로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스마트 기기 여러분들이 SNS 이런 거 할 때 데이터 형성되는 데이터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라인 이런 상용 교류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화 데이터예요. 비정형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보낼 때 안녕이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내지만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안녕이라 친 데이터는 그 가는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안녕이라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특히 오늘날 관심을 두는 데이터는 뭘까요?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 오늘날 관심을 두는 데이터. 비정형 같아. 비정형, 반정형, 정형에서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아까 어디 분야에 관심이 있다 기업에서 승규랑 상관이가 맞췄네요. 고객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고객들이 만드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분야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고 확인해야 되니까 특히 이 수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효용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형식적인 데이터 모양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여러분들이 축적된 데이터, 여러분들 기업에서든 여러분들이 데이터 축적하지 않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에서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석할 수 있을지부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첫 시작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고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예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그 문제 제기.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서 문제 제기는 사실 그 마이닝, 빅데이터를 캐는 과정, 데이터를 캐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도 마이닝 해봐야 되고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도 해봐야 되고 웹 마이닝도 해봐야 되고 소셜 마이닝도 해봐야 되고 현실 마이닝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뭐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서 사전 방지 시스템까지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웹 마이닝 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분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문제 제기라는 거. 그것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도대체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중요하구나. 그래도 빅데이터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게 초기에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거의 뭐 서비스 마케팅으로 풀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객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비스 마케팅으로 막 푼 거예요. 이 빅데이터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용량 이런 게 함축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는 적용 데이터도 있고 빅데이터도 뭐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로 함축돼 버리면 빅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크기, 데이터 증가 속도, 컴퓨팅 이런 거에 발달할 때마다 빅데이터 규모도 더 커질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7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강의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유기적 순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치 창출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할 수 있다면 이때까지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겠구나 판단도 하겠지만 얘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창출해낼 수 있겠구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데이터 그리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전체를 플랫폼이라는 거고 빅데이터 개념이 큰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빅데이터는 물리적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규모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저장, 관리,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전체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가장 하고자 하는 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팔 수도 있거든요.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후에 얘기지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레벨도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깊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있고 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얇게 분석하는 게 만약에 소비자를 만났다고 얇게 분석하면 얇게 분석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되는 거고 깊게 분석하는 게 깊게 분석하는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거는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때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셨다면 이게 이제 왜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왜 빅데이터가 필요해졌죠? 여러분들이 뭘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스마트 보급 기기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게 데이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게 데이터가 증가되니까 저장해야 될 공간이 생겼죠. 필요해졌죠.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데이터가 한 곳으로 축적됐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요구가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소셜미디어 활용하니까 아예 유통구조도 바뀌고 상호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 개념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니까 데이터가 자동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게 되고 그게 어디다 저장된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에 저장이 되니까 데이터가 이전에는 기업 외부에 따로따로 모여있다가 클라우드에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그러면 분석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던 요구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소셜미디어 활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기존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싸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써줬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기업이 여러분들 말에 댓글도 달아주죠.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들이 막 생겨져서 그게 자체가 비즈니스 측면에 활용하려고 하니까 관심이 엄청나게 더 생기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요하게 되니까 이 의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저희 8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개요에다가 빅데이터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ICT 패러다임 변화, 기술도 발달했고 비용도 싸졌고 소셜 네트워크 비용 서비스도 발달했고 사물 정보도 증보하니까 데이터가 양적으로 팽창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커졌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한 곳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모였다. 모이니까 가공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게 검색이 되니까 신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회사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회사의 자체에서. 그래서 가치가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새로운 가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 무슨 말이다?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구실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 하나로 인해서. 빅데이터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기업들에서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구나. 어디 우리 회사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의의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생기니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들도 생겼죠. 5가지인데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5V라고 얘기는 하는데 약간 맞춘 거긴 해요. 그래서 5V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그래서 왜 5V라면요. 규모 볼륨이거든요. Variety, 다양성, Velocity, 속도, Veracity, 정확성, 가치, Value 이렇게 해서 5가지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긴 해요. 뭐 5V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중요하죠. 규모, 여러분들 쉬워요. 규모는 빅데이터는 규모가 작아져요, 커져요? 빅데이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규모는 커지죠. 왜? 아까 우리 뭐 엑사바이트니 제타바이트 정보량이 커지니까 바이트 시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가 생기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다양성, 왜 다양성이냐?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기존에는 PC 시대에는 그냥 영상을 올리거나 화면을 올리거나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치 공유, 소셜, 소비, 현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도는 데이터의 속도는 더 빨라지죠. 실시간성 정보 정도 됐고요. 데이터를 이동하는 유통하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처리하는 분석 속도도 빨라지고요. 거기다가 정확성도 쉽죠. 더 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하니까 기존의 작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분석이. 거기다가 가치는 따라오는 거죠. 정확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5가지 구성 요소로 보고 있고 지금 제타바이트까지 왔다는 거는 1테라바이트 시대 다음에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테라바이트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페타바이트라든지 에타라든지 제타는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물리기기로 표현할 수 있는 테라바이트가 거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거든요. 1024테라바이트가 페타바이트고 1024 페타바이트가 에타바이트고 1024 에타바이트가 제타바이트예요. 엄청나죠? 그 정도의 데이터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처리 방식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는 테라바이트까지가 한계였는데 이제 빅데이터는 페타바이트 시대인 거예요. 페타바이트. 1024 테라바이트가 페타바이트라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큰 거예요. 최소 100테라 이상을 양으로 본다면 100테라 이상을 빅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처리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순간에 100테라바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게 장기간으로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에타바이트 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의 데이터 유형은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 됐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은 그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과 다른 거, 빅데이터는 프로세스 및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세스나 기술들이 단순화된 프로세스나 기술이었다. 그리고 정형화된 처리를 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하는 게 거의 끝이었다고 치면, 기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분석할 수 있냐면 다양한 데이터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위치 데이터, 결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새롭고 다양한 처리 방법이 필요한 거죠. 계속 더 새로운 처리 방법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만큼 상관이 있는지 그걸 규명하는 게 더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거 외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특히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관심 있으시면 배워보라는 게 하둡, 그리고 우리 경영자료 분석에서 배웠던 R, 그리고 뭐 SQL 있는데 뭐 R이랑 하둡 정도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솔직히 단골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요소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뭐 헷갈릴 것도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이제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 뭐 사회, 환경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뭐 우리 책 2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 풍력 터빈 부지 선정하는데도 빅데이터를 써서 최적의 뭐 바람의 효과,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타스라는 기업인데 세계 거의 1위 기업이 됐거든요. 풍력 터빈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회 부분에서도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여러분들 예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비워뒀거든요. 책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기타 부분에서도 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 유명 인사들, 소비자들 빅데이터가 가장 빨리 보일 수 있는 데이터가 고객 분야라고 했잖아요. 고객 분야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명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유권자가 자기한테 소비자잖아요. 그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통해서.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장 유명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이거 대통령 될 때 유권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뤄졌고, 그리고 오바마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빅데이터가 중요성이 더 느끼게 되고 미국 정치 정반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뭐 시대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뭐 적게 말하면 국가 성장률보다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2%, 뭐 3%, 국가가 성장 많이 할 때 2%, 3%인데 우리가 목표도 3% 정도 잡고 국가가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는 15%, 2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 후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빅데이터가 아닌 이름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도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시장, 빅데이터의 사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빅데이터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만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셔도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가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만 대답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빅데이터 정의에 대한 수업은 잘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마칠 거고요.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과제 우리 책 보시면 이 책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걸 객관식 문제니까 푸는데 저도 풀어봤어요. 푸는데 뭐 3분 걸리려나?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 틀린 문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올려만 주셔도 여러분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하는 게 과제고요. 틀린 문제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다 올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들은 거 틀린 문제 정리해서 올려주는 게 과제니까 과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해보시고 힘드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언제나 해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